지금 미국과 터키가 러시아제 S-400 대공 미사일 도입하는 것을 두고 대립 중입니다. 그래서 터키가 F-35 스텔스 전투기는 포기하고 경제가 휘청거리는 것도 감수하며 왜 이걸 배치하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S-400 미사일의 성능은 스펙상 사드보다 우수해서 지금까지 나온 대공 미사일 중 가장 높은 수준인 듯합니다. 8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고 2가지 형태의 4가지 미사일로 구성하여 가장 긴 사거리가 무려 400km에 달합니다.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보다도 깁니다. 레이더도 발사 통제 추적 리다, 3D 감시 추적 리다, 전투관리 레이더로 구성해서 항공기, 순항 미사일, 유도탄, 드론, 탄도미사일까지 600km 이내에서 300개까지 동시 탐색이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F-35, F-22 스텔스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거리 2개나 또는 중거리 4개의 미사일 발사관이 있는 발사대 차량이 1개의 발사대로 총 8개의 발사대가 1개 포대를 이루고 한 포대가 $5라고 합니다. 한 개 대대는 3개 포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의 2개 대대 48발사대를 $30억 최초로 해외 판매되었고 터키도 비슷한 규모로 $25억 구매한 듯합니다. 중국이 한반도와 일본에 대응해서 산동성 지역과 남중국 해와 대만에 대응해서 부촨성에 배치 완료했습니다.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와 F-35에 대응하고 평양에 있는 김정은을 미국의 스텔스기로부터 보호하는 목적인 듯.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시리아에 S-400을 배치되어 가동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상공까지 전부 커버하고 있어 이스라엘이 항공작전에 크게 지장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미국에서 도입한 F-35로 정말로 스텔스를 탐지하는지 열심히 탐색 중인 듯합니다. 이 S-400 미사일을 타격하기 위해 미니하피 드론을 개발 배치한 듯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산동성의 S-400에 대응해서 도입을 검토해 봐야 할 듯 하고요. 어찌되었건 산동성의 S-400 대공 미사일이 배치됨으로써 서울을 비롯한 한반도 상공이 중국의 대공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가 개발 완료하고 2020년 도입 계획인 S-500 대공 미사일은 이제 사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레이더가 반경 3000km까지 추적하고 사거리가 최대 3500km로 대륙간 단도탄과 조기 경보기, 적외도 위성까지 잡는다고 합니다. 미국이 많이 분발해야 할 듯. 우리 주변국들은 이렇게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차원이 다른 전쟁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2. 화웨이 봉쇄 확산 1. 소프트뱅크, 오지 사업의 유럽 업체 선택. 미국이 중국 통신 장비업체 화웨이 거래를 봉쇄한 가운데 일본 통신회사 소프트뱅크가 오지 사업의 협력 업체로 화웨이 대신 유럽 기업을 선택했다.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핀란드의 노키아와 스웨덴의 에릭슨은 29일 소프트뱅크의 오지 무선 통신망 주요 협력 업체로 선정됐다고 각각 성명을 통해 밝혔다. 소프트뱅크는 노키아를 오지 사업 전개의 전략적 파트너사로 에릭손을 무선 접속망 장비 공급 업체로 각각 선정했다. 화웨이는 또 다른 중국 장비업체 ZT와 함께 소프트뱅크 사지 사업의 협력 업체였지만 오지 사업에서는 제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화웨이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보고 동맹국들의 화웨이를 배제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미국 기업들과 거래도 사실상 금지하는 등 화웨이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가 이미 화웨이 장비를 네트워크에서 금지하기로 했고 일본은 공식적인 결정을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안보 위험이 있는 장비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현지 언론은 NTT 도코모, 소프트뱅크, KDDI 등 3대 통신회사가 화웨이와 ZTE를 배제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전 세계에서 오지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선 통신업체들이 아직 많은 것은 아니다. 덴마크 최대 통신회사인 TDC가 12년간 거래해온 공급업체인 화웨이 대신 에릭손을 오지망 구축 협력업체로 지정했고 영국 BT그룹이 이동통신망 핵심 장비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화웨이의 한 대변인은 WSJ의 미국 정부의 봉쇄 조치와 관련해 우리는 오지 판매에 큰 타격을 겪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으며 TDC와 거래가 끊긴 데 대해서는 실망을 표시했다. 그러나 미국의 적극적인 공세 속에 화웨이를 배제하는 글로벌 기업이 늘어나는 것은 화웨이로서는 불리한 소식이다. 자나단 메이넌 런던 리버럼 캐피털 분석가는 이번 소프트뱅크 결정에 대해 미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일본을 포함해 다른 나라들의 가하는 압박의 결과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이런 와중에 전기, 전자 분야에서 선두에 있는 미국의 전문가 기구가 화웨이 직원들의 학술지 심사 절차 참여를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국제협력과 산업표준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국 전기전자학회 학술지 앞으로 전송된 이메일과 IEEE 소속 중국인 학자들을 인용해 앞으로 화웨이 직원들이 학술지 동료평가 절차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미 쿠슈너, 모로코, 요르단 잇따라 방문 중동평화 논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자, 백악관 선임보좌관인 제러드 쿠시너가 중동평화안 공개를 앞두고 중동을 순방하고 있다. 백악관은 29일 쿠시너 선임보좌관이 요르단 수도 암만에 머물고 있다고 확인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백악관은 쿠시너 선임보좌관의 요르단 방문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그가 미국의 중동평화안에 대한 아랍권의 지지를 모색했다고 AP는 분석했다. 백악관은 오는 6월 25일에서 26일 바레인 마나마에서 경제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국제 콘퍼런스를 열고 중동 경제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될 계획은 쿠슈너 선임보좌관과 제이슨 그린블렛 백악관 중동 특사 주도로 짜고 있는 중동 평화안 중 경제 파트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외신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인 거주 지역인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건설 구상이 포함된다. 요르단은 아직 회의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중동에서 미국의 우방으로 꼽히는 만큼 참석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쿠슈너 선임보좌관은 요르단을 방문하기 하루 전인 28일에는 북아프리카 모로코를 찾았다. 이스라엘 매체 예루살렘 포스트에 따르면 쿠슈너 선임보좌관과 그린블렛 특사는 모로코에서 모로코 국왕 모하메드 6세, 나세르 브리타 외무장관 등을 만나고 이프타르를 함께 했다. 그린블렛 특사는 트위터에서 국왕 모하메드 6세를 향해 특별한 저녁에 대해 감사하다며 모로코는 미국의 중요한 친구이자 동맹국이라고 적었다. 모로코는 전체 인구 2,600만 명의 대부분이 이슬람교 신자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쿠슈너 선임보좌관의 모로코 방문을 중동 평화 안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했다. 유대인인 쿠슈너 보좌관은 모로코, 요르단에 이어 30일에는 예루살렘을 방문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미국 정부가 중동 평화안 공개를 앞두고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에 공을 들이지만 평화안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는 미국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대변인 나빌 아브로데인에는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평화안에 대해 팔레스타인의 국가 인정과 동예루살렘의 수도 인정을 포함하지 않은 어떠한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2017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을 선언한 뒤 미국 정부와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